오늘의 당신을 만든 모든 것, 두려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기술, 뜻밖의 찾아온 사랑,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는 훨씬 오래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저는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이전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환생을 보여주는 9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괜찮습니다. 심지어 의심하는 마음조차도 잊혀진 기억일 수 있으니까요. 환생은 아주 오래된 개념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고대 문명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 시작되지 않고 죽을 때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경험과 배움, 변화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기본적인 삶의 교훈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혀 배운 적 없는데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있죠. 이런 점들은 우리의 존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전 삶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잊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감정적 짐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이전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산다면 대부분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몇몇 기억들은 가끔씩 남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여행했는데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 공기의 냄새, 사람들 말투까지 모두 익숙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걸요. 혹시 궁금한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그 나라는 영국, 특히 런던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 있나요? 책의 첫 문장이 우리를 사로잡듯 환생이라는 생각도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면 오늘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향이나 성격,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들도 새로운 의미를 얻지요. 마치 지금까지 맞추지 못했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전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뚜렷하고 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나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한때 이상하거나 무의미하게 보였던 경험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그 신호들을 배우면서 제 이야기와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징조 하나. 강하고 자주 느껴지는 데자뷰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전혀 낯선 장소에 있는데 왜인지 갑자기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공기 냄새, 주변 소리, 빛의 모습까지 모두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데자뷰예요. 그냥 뇌가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오랫동안 데자뷰를 뇌의 작은 오류나 실수라고 설명해 왔지만 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혼란이 아니란 걸 알아요. 뭔가 더 깊은 영혼과 연결된 현상이라고 느끼죠. 많은 학자와 영적인 전통에서는 데자뷰를 현재와 과거를 잇는 작은 틈으로 봅니다. 잠깐 동안 잊혀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과 같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인데 가슴이 뛰고 처음 듣는 대화인데도 이미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순간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삶에서 가져온 흔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데자뷰가 강하고 자주 나타날수록 그것이 과거 생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강렬한 데자뷰를 겪은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생생하고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모든 게 정확히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같다는 깊은 인식이죠.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에 매우 이성적이고 영성이나 환생 같은 개념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은 고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좁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로 가득한 역사적인 곳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상하지만 매우 익숙한 감정이 밀려왔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골목마다 끝나는 곳을 알고 있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몸이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작은 광장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나 기쁨이 아니라 깊은 그리움이었죠. 나중에 현지인과 얘기하면서 그 광장이 수백 년 전 시장과 집회가 열리던 장소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광장 중앙에 있었던 오래된 분수대를 아주 자세히 묘사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오래된 기록에는 남아있는 분수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데자뷰는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었던 거죠. 우린 이미 여기에 와본 적 있다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온 신호였던 겁니다. 이처럼 데자뷰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할 때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삶을 넘어 계속 남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느낀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짜 자신과 이전 삶을 기억하도록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징조 2. 바로 느껴지는 깊은 친밀감.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우리 삶에 다가와 시간을 두고 친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것처럼 깊고 강한 연결을 느끼게 합니다. 첫눈에 첫 행동만으로도 친숙함이 느껴지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재회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연결은 여러 삶을 거친 영혼들이 다시 만나서 생기는 일이에요. 사람이나 장소 모두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나 시간에 다시 만나도 바로 알아보는 거죠.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고 웃으며 긴 설명 없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모습을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몇 년간 알고 지낸 것 같다며 서로의 말과 행동을 잘 예상했고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기억까지 떠올렸죠. 이런 순간들은 아무도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연결은 단순한 친근함이나 순간의 케미스트리를 넘어서서 여러 생을 지나 맺은 깊은 인연입니다. 친구, 연인, 동료로 다시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돕는 거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삶일 수도 여러 번의 삶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그 관계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편안함과 함께하는 침묵 속 편안함에서 알 수 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본 곳인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단순한 매력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재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운명이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죠. 하지만 만약 그런 연결이 강하고 자연스럽다면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영혼들과 그 장소와 이전에 함께 했던 겁니다. 인생은 시작과 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시간이 겹치고 이어지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다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긴 여정입니다. 징조셋, 타고난 지혜와 재능.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공부하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들 있죠. 마치 이미 준비된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요. 악기를 처음 잡았는데도 몇 년간 연주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아이를 본 적 있나요? 언어나 사람을 이끄는 능력,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언제나 그 일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재능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 삶에서 쌓인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언니 레티시아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8살 때부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도 아주 섬세하고 감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어? 물으면 그려야 할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렸어 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이전 삶에서 쌓은 기술과 기억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삶에서 예술가였을 수도 있죠. 오늘의 몸은 달라도 영혼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예술이나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지혜도 포함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어른처럼 현명한 조언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예기치 않은 지혜와 재능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영원히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징조넷,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나 생생한 꿈, 가끔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 기억들은 지금 삶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죠. 때로는 너무 현실 같아서 꿈에서 깨어나도 그 느낌이 오래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옛날 옷을 입고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을 겪는 자신을 보기도 해요. 설명은 안 되지만 모든 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릴 때, 특히 잠들기 전으로 과거 생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번쩍이는 장면이나 완전한 이야기,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한 팔로워는 고대 마을에서 같은 역할을 반복해서 사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라 생각했는데 꿈에 나온 장소와 상징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전혀 공부한 적 없는 시대였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깊은 잠 아래 숨겨진 영혼의 기억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잠잘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깊게 편안한 상태나 일상 대화 중에도 이유 없이 특정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이 기억들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무의식에서 나온 기록들이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징조 5. 이유 없이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 어떤 두려움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삶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어서도 아닌데 말이죠. 어릴 때부터 갑자기 생기는 강한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적 없는 사람이 물을 무서워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 없는 사람이 고소공포증을 겪는 경우, 또 갇힌 적 없는 사람이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반응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 현상은 과거 생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깊이 남은 상처가 몸과 마음의 두려움으로 남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죠. 영혼이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계속 고통이 반복됩니다. 이 두려움이 과거 생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면 이해하고 극복할 준비가 됩니다.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면 그 힘이 약해져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치유와 자유로 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안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영혼은 과거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내면을 바라보고 아직도 오래된 이야기에서 울려나오는 감정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징조 6. 다른 시대와 문화에 대한 강한 끌림.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역사 시대나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관심과 끌림을 느낍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처럼 깊고 강렬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본 적 없는 옛 시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정 시대나 문화와의 강한 연결은 과거 생에서 그 시기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 안에서는 무언가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관심이 오래가고 깊은 감정을 동반한다면 무의식 속에 과거의 기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나 옷, 의식, 건축 양식, 상징 등에서 특별한 소속감을 느낀다면 단순히 외부 영향이나 배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연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은 영화나 소설 속 중세 세계, 호빗이나 비스,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에도 강하게 끌리기도 하죠. 마치 그 세계의 일부였던 것처럼 상상의 땅을 걸어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영혼이 이 생에서 경험하지 않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타지 작품은 고대 원형과 상징을 담아 무의식 깊은 곳에 닿기 때문에 오직 영혼만이 알 수 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조 7. 오래된 영혼처럼 느껴지는 경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투, 문제를 보는 태도,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깊은 눈빛에서 성숙함이 느껴지죠. 주변 사람들이 산만하거나 가벼운 일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쓸데없는 말보다 침묵을 더 좋아합니다. 마치 삶의 순환과 만남, 이별 같은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영혼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삶을 겪으며 경험과 교훈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꼭 더 똑똑하거나 나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저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깊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예요.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며 인내심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아쉬움이나 애수 같은 감정도 깃들어 있죠. 이것은 그가 과거 생에서 이미 여러 환상과 어려움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행이나 피상적인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본질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오래된 영혼 같은 느낌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지혜와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내뿜어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삶에서 겪은 경험들이 남긴 조용한 흔적입니다. 힘들었던 도전, 사랑했던 기억, 견뎌낸 상실 등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만들고 작은 행동이나 현명한 말,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듯한 존재감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주변과 다르고 깊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결점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 눈으로는 알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징조 8. 반복되는 삶의 교훈. 인생에서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같은 이야기를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다시 듣는 것처럼요. 비슷한 관계, 감정의 어려움,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생기죠. 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불운이나 벌,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직 배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반복이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전 과거에서 미해결 문제나 감정, 약속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영혼은 균형과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런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직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들은 버려짐, 거부감, 권위 문제, 의존, 상실, 내적 갈등, 심지어 중독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부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를 인식하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은 영혼이 성장하려는 노력임을 알게 되죠. 이 반복들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회복하고 통합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복은 끝나고 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필요한 것을 다 배운 거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이 끝없는 시험 같지 않고 한 단계 넘어선 순간입니다. 징조 9. 더 큰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마음. 이 생에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아무리 성공하거나 경험을 쌓아도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죠. 마음 한편에서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찾게 되는 감정은 영적 기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생을 지나온 영혼들은 과거와 아직 이루어야 할 목표를 기억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이 연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걸 해도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고 물질적인 것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갈망합니다. 이는 영혼이 진정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얕은 설명이나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 선택, 삶의 목적 등 모든 면에서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 탐색은 종종 영성이나 철학, 내면 여행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느낌이 오래 지속되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영혼이 기억을 되찾고 배운 교훈을 통합하며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더 큰 무언가를 찾는 것은 불만이 아니라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본능입니다. 영혼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 길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징조 10. 에너지에 대한 예민함.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주변 에너지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장소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느끼고 때로는 너무 강하게 받아서 힘들 때도 있죠.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쉽게 피곤해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을 무의식적으로 함께 느낍니다. 이런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진 영혼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 생을 거치면서 주변과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기운을 알아차립니다. 이로 인해 뛰어난 공감 능력과 직관력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언이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예민함은 선물이자 때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성숙함이 필요해요. 제대로 이해하면 이 능력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알아채고 올바른 길을 직관하는 능력이 바로 그런 징조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느끼면 지칠 수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며 몸과 마음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휴식과 침묵, 내면의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감한 영혼도 균형을 찾을 공간이 필요해요. 명상, 따뜻한 한 목욕, 깊은 호흡, 자연과의 교감, 영적인 수행은 과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예민함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지 갇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짐이 되어 생명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느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주 감지하며 위로를 요청받는다면 꼭 자신을 돌봐주세요. 세상을 깊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안식처가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징조를 보는 이유는 과거에 머무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삶이 이어진다는 것, 모든 경험이 오래된 여정의 흔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다른 생을 산 기억은 환상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어남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감옥이 아니고 고통은 의미를 얻으며 만남은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됩니다. 영혼은 계속 성장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징조들 중 당신 삶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영혼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영혼들이 자신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